답입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에요. 세 번째 녹는 점. 근데 이거요. 1학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1학년 때 했어? 완전 비슷한데. 되게 상태 변화에 대한 곡선 그래프를 배웠지. 상태 변화의 종류와 상태 변화,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 상태 변화 구간에서 온도 변화가 없는 이유, 뭐 했던 거 배웠어요. 그거 이제 한테 배웠던 거고. 자,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을 같이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뭐라고 읽는다고요? 얼음, 그죠? 얼음을 자음 동화시키면 얼음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을 어디서 얼립니까? 냉장고의 무슨 실? 냉동실에서 얼려. 냉동실 온도 몇 도야? 몰라. 영하 18도. 영하 18도입니다. 영하 18도에서 조금 빡세게 돌리는 집은 영하 20도까지 돌립니다. 냉동실의 온도예요. 냉장실 온도 몇 도예요? 영하 4도. 4도 정도. 4도. 20 뭐야? 냉장실이 왜 20도야? 왜 넣나? 영하 4도라고요? 냉장실. 냉장은 얼마 안 되잖아. 그지? 4도 정도. 4도. 가장 무거운 물로 냉장고에다가 사람 넣으면 사람이 죽어요. 4도에 넣으면 죽지. 죽어요? 죽지. 내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면 죽는 거야. 좁아서 죽자. 아 그래요? 고양이 넣으면 죽겠다. 질식되어 죽을 수도 있겠네요. 고양이 앞에 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깨야 될 편견이 있습니다. 얼음은 몇 도예요? 얼음이요? 마이너스 8도. 0도. 0도. 얼음은 0도다. 아닐 것 같아. 0도. 소신 있는. 아니다. 얼음도 온도가 다양할 것 같다. 저번에 물질이 소신인데. 뭐야? 아, 진짜. 지금 든 사람이 정답입니다. 얼음은 온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면 얼음이 얼기 시작한 온도가 몇 도야? 0도죠. 얘네들이 마이너스 18도, 20도인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 내가 얼음입니다. 0도에서 얼었어. 근데 바깥은 계속 마이너스 18도야. 나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열을 뺏겨야지. 맞잖아. 내가 온도가 높고 얘가 온도가 낮지, 주변이. 네. 그치? 그럼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계속 뭘 뺏깁니까? 열을 뺏겨요. 그치? 열의 원리잖아. 열은 이동한다. 어디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얼음이지만 0도짜리 얼음이지만 계속 온도를 뺏기는 거야. 열을 뺏기는 거야. 그럼 내 온도는 떨어지는 거지. 몇 도까지? 바깥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이걸 무슨 온도라고 해요? 열 평형 온도. 바깥 온도가 마이너스 18도라면 이 얼음의 온도도 몇 도야? 마이너스 18도지. 마이너스 20도짜리에 넣으면 얼음의 온도는 마이너스 20도지. 남극의 온도가 마이너스 4도야.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빙하의 온도 몇 도야? 마이너스 4도입니다. 이해돼요? 다 열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 너무 춥다. 저 벤치에 잠깐 앉았다 갈까? 그 벤치 온도 몇 도입니까? 영하 4도입니다. 왜? 옷을 벗어줘야죠. 일단 벤치 온도만 생각하면 현재 기온이 영하 4도라는 건 계속 영하 4도였기 때문에 거기 바깥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열평형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물이니까. 액체 상태일 때는 100도 이상이 될 수가 없지. 다 기체로 바뀌니까. 그치? 이해됩니까? 중요한 건 이 얼음의 첫 번째 깨야 될 거 뭐냐면 얼음의 온도는 0도가 아니다. 그 녀석이 들어있는 바깥의 온도와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가 가능하죠. 자, 얼음의 가열 곡선이에요. 얼음의 가열 곡선 그려볼게요. 얼음을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겠죠. 현재 시작은 마이너스 10도씨짜리 얼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10도짜리 얼음을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도가 몇 도가 되면은 얘가 상태가 변합니까? 0도가 되면은 상태가 변하죠? 그지? 자, 지금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안 변하죠?
고체인 얼음이 요 점을 지나면서 고체였던 얼음이 뭐가 됩니까?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구간을 겪게 되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이때 온도를 뭐라고 불러요? 고체가 녹는 점이죠. 맞습니까? 0도가 바로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녹는 점이 0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 끝에 점. 전부 다 액체로 바뀌고 나면은 가열하는 중이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요게 얼음의 가열 곡선입니다. 얼음은 여기는 액체 상태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반대로 물입니다. 여기 있던 물이에요. 여기 있던 물이 몇 도짜리 물이냐? 30도씨짜리 물이 있었다 칩시다. 두 번째요. 30도씨짜리 물의 냉각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거꾸로 가면 됩니다.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물론 화살표는 반대겠지만,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액체가 고체로 어느 온도가 몇 도예요? 0도죠? 그럼 봐봐. 액체가 고체로 어느 온도니까 이는 무슨 점이야? 어느 점입니다. 어느 점도 몇 도란 얘기야? 어느 점도 0도예요. 녹는 점도 0도고 어느 점도 0도입니다. 무슨 말이야? 녹는 점과 어느 점은 같은 개념이에요. 맞아요. 같은 곳을, 같은 지점을 놓고 올라가면서 된 건 녹는 점이고요. 내려가면서 된 건 어느 점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 뿐이라고요. 말할 타임인데. 중2 때 말해요.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못해. 적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봐요. 중2 때 나오지 않았어요? 6학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이 점이라는 건 온도의 한 지점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지점은 둘이 같습니다. 같아요. 어떤 물질일 때 순수한 물질일 경우에 순수한 물질의 경우 순수한 물질의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물질의 경우. 자,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봤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녹는 점, 어는 점을 뭐라고? 물질의 양, 가열하는 세기, 물질의 양이나 가열하는 세기에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계 없겠죠? 관계 없이 뭐가 일정하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지.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10g짜리 얼음이 있고요. 100g의 얼음이 있습니다. 자, 둘 다 가열해볼게. 둘 다 가열하면 현재 둘 다 마이너스 10도짜리라고 친다면은 얘네들이 가열되면 10g짜리 얼음은 금방 녹겠죠. 금방 가열하면 온도가 금방 올라가서 금방 0도에 도달합니다. 근데 금방 녹겠죠, 이렇게. 100g짜리 얼음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천천히 올라가서 조금 더 많이 시간이 지난 후에 0도에 도달하고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람수가 다르더라도 녹는 점은 똑같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열 세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끓는 전 했던 것과 같은 원리로 똑같습니다. 제발. 재밌어.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A라는 물질을 녹여봤더니 녹는 점이 54도씨예요. 이 물질은 뭡니까? 53도네요. 53도씨가 녹는 점이었어. 이 물질의 이름은 파라다이 클로로 벤젠이라는 물질이에요. 얘는 녹는 점이 얼음과 다르죠? 그치? 마찬가지로 녹는 점이 다른 이유가 뭘까? 녹는 점이 다른 이유. 맞죠? 분자 간의 인력 차이 때문이겠죠? 인력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봐요. 네, 고체입니다. 고체예요. 고체가 지금 액체로 이렇게 흩어지려면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야 되죠? 근데 분자 간의 인력이 겁나 강해. 끊기가 힘들어. 녹는 점이 높겠죠? 무려 몇 도? 53도. 53도씨로 높겠죠? 이게 무슨 물질이야?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죠.
파라다이 클로로벤젠. 저 많이 들어봤는데.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 얼음보다 훨씬 인력이 세다는 얘기겠지? 맞습니까? 얼음보다 인력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근데 얼음 같은 경우는 육각형의 구조였던 얼음이 이게 녹을 때 물론 결합력이 세긴 하지만 파라다이 클로로벤젠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몇 도만 되면 녹아버립니까? 0도씨만 되면 녹아버리죠? 얘보다는 훨씬 인력이 좀 약하다는 얘기네요. 약하니까 금방 흩어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0도만 돼도. 자, 이런 차이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녹는 점이 다른 이유, 인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다시 정리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 셀수록 녹는 점도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인력이 작으면 녹는 점도 낮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당연한 얘기죠. 자, 맨 밑에 생활 속에서 녹는 점을 이용하는 예가 나오는데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낮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자예요. 펄펄 끓는 국을 풀 거예요. 그죠? 국자. 쇠로 만들었어요. 훅 펐는데 국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국에 다 녹아버렸어. 그지? 이렇게 녹는 점이 너무 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국자 같은 주방용품은 높은 열을 이길 수 있게끔 녹는 점이 높아야 되죠? 반대로 녹는 점이 낮아야 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얼음. 얼음은 왜 녹는 점이 낮아야 돼? 아니네. 아이스크림. 아이고. 아이스크림? 두꺼비집. 두꺼비 즙 속에 들어있는 퓨즈. 잘 녹아야 돼. 아 소방관 그거 울리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재경물이 그 이렇게 휘어갖고 그건 딸랑딸랑 울리는 그건 거. 녹는 건 아니잖아. 그건 바이멘탈이죠? 두꺼비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어떻게 생겼어? 아니 진짜 두꺼비처럼 생겼어. 목박자랑 넣어도 그냥 실제로 우리 이거 있죠? 우리 정전되면 스위치 올리는 그 집 있잖아. 그게 두꺼비 집이야. 그게 두꺼비 집. 그거 집 안에 있던데 요즘. 집 안에 있어. 옛날에 집 안에 있었어. 근데 그걸 두꺼비집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 실제 두꺼비 집 어떻게 생겼어? 두꺼비가 많이 살았나 봐 옛날에 나도. 중요한 건 우리 욕을 많이 해. 녹음 중인데 지읒, 리을 한다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내 욕도 많이 해요. 입이 있어요. 자, 어쨌든 두꺼비 집에 들어가는 어떤 퓨즈 같은 거 공부해. 조금만 전류가 흘러도 그지?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열이 흘러도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뚝 끊어져 버려야 돼. 끊어져 버려야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불이 날 위험이 줄어들겠지. 그런 것들을 퓨즈라는 거예요. 퓨즈는 몇 도쯤이에요? 퓨즈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한 40도? 50도 되면 끊어지는 거라고. 한번 끊어지면 다시 따라야 돼요. 다시 껴야 돼. 다른 걸 껴야 돼. 헐. 그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나겠죠. 전선의 온도가 50도가 됐어. 곧 불이 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전선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그 퓨즈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화재를 방지하는 대신에 전등이 다 나가버리겠지. 불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바꾼 후에 퓨즈를 다시 연결하면 안전해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땜납이라는 게 땜납. 땜납이 맞아요. 뭐냐면 납땜할 때 쓰는 납을 땜납이라고 해요. 우리 컴퓨터 뒤에 자판들 기판 뒤에 이렇게 은색으로 똥똥똥똥 찍혀 있는 게 땜납해 놓은 건데 근데 그런 거면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요. 모양이 일정하지 기계로 않아요. 한꺼번에 한 거긴 한데 우리가 실제 땜납을 할 때 납땜이 인두로 잘 안 녹아. 겁나 안 녹아. 그죠? 인두가 한 500도까지 올라가야 녹아. 그러면 우리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지? 되게 쉽게 잘 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그거 손에 다 진짜 뜨겁다 그래. 되게 뜨겁던데. 뒤에서 땜납의 원리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3번과 4번과 5번 문제 있네요. 쭉 풀어볼게요. 자, 어디 봤냐? 3번과 4번과 5번이요? 로